3천만 원으로 썩은 빌라 사서 수리해서 단타 치면 2천 남는다. 이런 달콤한 말 믿으시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낡은 빌라는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절대 안 팔려요. 재개발은커녕 수리비만 깨지고 공실 나서 이자만 내다가 10년 동안 돈만 묶입니다. 반면에 제 수강생은 똑같은 돈으로 건물 말고 땅을 사서 수리비 하나도 안 들고 딱 6개월 만에 순수익 1,000만 원 챙겨 나왔습니다. 소액으로 10년 고생 안 하고 가장 빠르게 수익 내는 토지 경매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토지 중에서도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자투리 땅 투자입니다. 이 자투리 땅을 잘 고르면 적은 돈으로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자투리 땅 투자의 핵심은 바로 그 땅이 아닌 뒷땅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수강생분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땅이에요.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농지고 전체 땅의 절반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감정가 1,800만 원인데 이분이 2,680만 원에 낙찰 받으신 겁니다. 2등이 2,400만 원이었고요. 7명이나 입찰했는데 대부분 최저가 근처일 거예요. 이 땅 어떻게 생기는지 볼까요? 길쭉하고 좁고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죠? 근데 이걸 낙찰받아서 6개월 만에 서너 달치 월급만큼 남기고 파셨대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사줬을까요? 뒷땅 주인이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땅만 찾을 수 있다면 경매로 돈 버는 게 가능해요. 왜 뒷땅 주인이 살 수밖에 없었나? 여기 보세요. 땅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뒷땅 소유자는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근데 계속 농사만 지으실까요? 나중에 팔아야 되겠죠. 그럼 이 땅 누가 살까요? 옆에 있는 이런 건물을 지어놓은 분이 사러 오시겠죠.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 땅은 도로에 안 붙어 있습니다. 땅은 도로에 안 붙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뒷땅이 도로에 붙으려면 지금 경매에 나온 이 앞땅이 필요한 거예요. 경매에 나온 땅도 도로에 안 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땅은 소유자가 세종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뒷땅 소유자에게는 경매 나온 땅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앞땅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요, 제가 건물 지을 건데 당신 땅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땅 소유자가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주죠. 자기 땅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을 낙찰받으면 뒷땅 소유자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계산 좀 해보면요, 뒷땅이 2,463제곱미터예요 2,463 곱하기 0.3025 하면 745평이에요 이게 지금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인 거죠. 물론 뒷땅 소유자가 옆에 있는 다른 땅을 사서 도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 면적이 1,577제곱미터거든요 거의 450평이 넘어요. 이걸 다 사야 돼요. 이분이 앞쪽만 잘라서 팔까요? 당연히 아니죠. 땅 전체를 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경매 나온 이 땅은요, 12평이고 낙찰가는 2,680만 원, 취득세까지 합치면 2,800만 원 정도. 근데 이 땅을 돈을 더 주고 산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보세요. 뒷땅은 맹지니까 땅값이 앞땅 반값도 안 되거든요. 많이 쳐줘서 평당 한 7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앞땅이랑 합쳐지면서 도로에 붙게 되면요, 평당 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70만 원 곱하기 745평 하면 5억 2천만 원이나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나온 땅을 사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왜 뒷땅 주인은 앞땅이 경매에 나왔을 때 입찰 안 했는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이유가 정말 간단하죠. 경매는 당사자 외에는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보 안 하거든요. 경매 나온 땅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같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통보하지 뒷땅이나 옆땅 소유자에게는 통보 안 해요. 그러니까 뒷땅 주인은 이게 경매 나온 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알았대도 이렇게 신권에 높게 낙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요. 입찰한 이 7명 중에 뒷땅 주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높게 안 썼겠죠. 경매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알잖아요. 경매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높게 낙찰받아도 충분히 팔 수 있거든요. 이런 땅 낙찰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뒷땅 주인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 보내는 거죠. 제가 땅을 낙찰받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이 땅 가치를 아니까 협상에 응하는 거죠. 만약에 뒷땅 주인이 안 사면요, 난 필요 없어요, 농사나 지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땅은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봐요. 지금 공유 지분으로 나왔잖아요. 공유 지분이면 이 땅 전체를 경매로 붙일 수 있어요. 경매로 붙여서 파는 거죠. 우리가 직접 입찰해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요, 뒷땅 745평이 맹지가 된다는 사실을 경매 정보지에 제보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많이 참여하고 낙찰가도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뒷땅 소유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뒷땅 소유자는 그런 걸 알고 협의한 거죠. 그래서 수강생분이 6개월 만에 돈 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맹지 막고 있는 앞땅만 보면 무조건 사면 되나요? 뒷땅 주인이 무조건 사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덤비면 3천만 원 그냥 묶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게 앞땅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뒷땅 자체가 건물을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요. 뭐 보존산지라든가 경사가 너무 심해서 개발 허가가 안 나는 땅이라면요. 그럼 뒷땅 주인이 앞땅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어차피 내 땅은 건물도 못 짓는데 선생님 땅 사봤자 세금만 더 나갑니다. 안 사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럼 아무 쓸모없는 자투리 땅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 투자의 핵심은 앞땅이 아니라 뒷땅을 보는 겁니다. 뒷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쓸모있는 땅이어야 앞땅이 비로소 황금 열쇠가 됩니다. 오늘 사례 보니까 어때요? 그냥 자투리 땅인 줄 알았는데 뒷땅을 살리는 열쇠가 되니까 막강한 힘이 생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땅이나 맡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뒷땅이 가치 있는 땅인지 쓸모없는 땅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방법, 돈 되는 땅과 피해야 할 땅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에 땅의 가치를 보는 방법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절대 실패 없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 me shaking, yeah, I feel the fever come.